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6.17 대책은 부동산 규제 대책인가 부양책인가,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강남권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다. 23일부터 이미 이제 지났죠. 23일부터 청담 삼성 대치 잠실에서는 허가받아야 집 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허가받아야 된다는 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지 지분이 5.4평, 5.4평이 넘어가게 되면은 2년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고 이제 집을 사야 됩니다. 재밌죠. 처음 겪어보는 일 같아요. 5.4평 초과하면 전세 만기 후에, 그리고 전세가 만기가 돼야지 매도를 하지, 전세 끼고 있으면 매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지 마라라는 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대치음마, 대치동 우선 및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런 데들 가격 지금 엄청 올랐다는 거죠. 오히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나서 오히려 가격 상승이 지금 상당히 컸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부의 신속한 규제와 투자자의 발빠른 대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규제가 나온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규제 전에 집 사자 빨리, 그래서 갭투자 막차 수요가 강남에 몰렸답니다. 그래서 6월 2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앞두고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발빠르게 이 수요들이 움직여서 지금 보세요. 잠실 삼성 청담동에 약 2억 원 가까이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 리센츠 84제곱미터가 23억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참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오히려 규제로 묶이니까 가격이 조금 뭔가 조정을 받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막 오르면서 지금 이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뿐이 아니라 이게 점점 번지는 것 같아요. 뭐 수도권 전역으로 막 가격들이 엄청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럼 규제는 끝없는 풍선 효과를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길 하나 차이인데 규제에 피한 옆 아파트는 억대 상승. 이게 이제 뭐예요? 풍선 효과거든요. 이게 풍선 효과.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리센츠나 엘스 같은 잠실동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는 잠실동이 아니라 신천동이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크리오 같은 거예요. 파크리오 아파트. 신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규제에서 빠져가지고 오히려 올라. 풍선 효과로. 그래서 이게 잠실 삼성, 청담, 이쪽 대치동 이런 데 지금 삼성동도 지금 커다란 개발 호재가 있죠. 예, 그리고 한전부지 개발하는 거요. 자, 그리고 청담동 뭐 인근이니까 대치동 뭐 이런데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호재도 있고, 자, 이런 데들 주변을 갖다 미리미리 규제를 해서 불을 끄자라고 했는데 그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튀어요? 인근으로 번져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풍선 효과가 또 여기도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정부의 의도는요,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있는 거 미리미리 차단해서 가격 상승을 막겠다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집값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풍선 효과는 근데 왜 끝없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뭐 계속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풍선 효과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요. 유동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유동성이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돈들이 지금 갈 데 없는 돈들이요. 어디로 들어간다? 갈 곳 없는 돈들이 실물 자산으로 들어간다. 실물 자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대표예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실물 자산, 부동산으로 지금 돈들이 막 흘러가고 있다. 묻지마식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동성.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전 세계 경기 침체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 이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우리나라만 오릅니까 지금? 아니죠. 다른 나라도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집값 급등, 영국, 호주 선 도심의 주택 늘리는데 선진국들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 않고 수요 억제만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지금 막 오르고 있더라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선진국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뭐 우리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가지고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공급해라 이런 얘기고요. 호주는 아파트 허용 용적률을 확대해가지고 높이 지어라. 그래서 공급 많이 해라. 결국은 지금 다 뭐예요? 공급에 관한 거예요.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죠. 독일 개발 및 고밀화 위한 도시계획 수립 높이 짓는 용적률 풀어서 높이 짓는 이게 이제 제가 늘상 얘기했던 고밀도 복합 개발이라는 건데요.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집도 많이 늘리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해서 한마디로 외국 관광객도 끌어모으는 관광 자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싱가포르는 중산층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우리 공공주택 하면은 전부 다 서민층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산층까지도 이 공공주택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집값 상승은 어떤 현상이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갖다가 200채 이상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자, 이거는 정말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거 뭐 이 집을 갖다가 완전 싹쓸이한 거니까. 하지만 몇 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집값을 우리만 올려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값이 막 펑펑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해답은 뭡니까?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수요 억제, 공급 억제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계속 이런 풍선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만 낳는 거죠. 예, 그래서 주택 공급만 늘려놓으면은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집이 들어오게 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새 집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비워놓은 자리는 또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이 차지하겠죠. 보통 필터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어디다 확대를 해야 된다? 도심에 외곽이 아니고요. 도심에다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주택 공급 차단 정책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선진국들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런 규제는 반드시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을 뿐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년도 당장 보세요. 내년도 올해보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후년은요. 또 절반 가까이 줄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없어. 집값 오르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명언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요. 어떤 비관론자는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거기 10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한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낙관론자는요. 반대로 9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중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똑같잖아요. 이리저리 재고 보다 보면은 이게 다 괜찮은데 거기서 또 뭐 안 좋은 거 있을까? 또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찾다 보면요. 뭔가를 찾게 돼.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질 못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절대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